하재근 평론가님, 고 신성일 씨에 대한 추도식이 오늘 열렸네요. 예, 그 신성일 씨 오늘 이제 안장이 됐고 그 생전에 신성일 씨가 성일가라고 해서 네. 경북 영천에 본인의 한옥 집을 만들고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그 집 마당에 본인 묘자리까지 다 봐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나중에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이 정원에 수목장을 치러달라 예.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 이야기했던 대로 그 성일가 마당에 오늘 이제 안장을 하면서 그 집 앞에서 추도식도 거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엄행란 씨도 만약에 이제 그쪽에다가 좀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나온 이야기가 두 분이 워낙 안 맞는다. 네. 이 사사건건 생활적으로 이 사고방식 자체가 안 맞는데 그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성일 씨는 수목장이라는 형식으로 매장을 해달라. 오맹란 씨는 나를 매장하지 말라. 그런 입장 차이가 있다고 그전부터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엄행란 씨가 요즘 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신성일 씨한테 각을 세우는 듯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신성일 씨가 생전에 부인 묘자리까지 그 부부가 합장되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자리를 봐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분위기로 가면 네. 엄행란 씨도 같이 이제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추정은 되는데 네. 확정적으로 좀 나온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앞마당에 이제 사실 벚꽃나무가 5그루가 심어져 있어요. 벚나무? 심어져 있는데 그 벚나무가 5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이게 결혼 47주년 기념식수에서 했는가 봐요. 그래서 2011년 11월 14일이라는 팻말이 적혀 있고 그 팻말 밑에 지금 이제 고 신성일 선생님 그러니까 강신성일 선생님과 그 외의 엄행란 선생님, 그 다음에 세 자녀의 이름이 각각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일 처음에 이제 고 신성일 씨가 생각했던 그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가족들이 같이 여기서 좀 수목장에서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인의 어떤 깊은 뜻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분은 선생님 저곳이 이제 신성일 씨하고 연고가 별로 없는 곳이라고. 네, 연고가 없다고 하죠? 해요. 네, 네. 그런 직접적인 연고는 없는데 10년 전에 저곳에 이제 한옥을 짓고 거기에 기거를 하시면서 그 보도된 걸 보니까 지역 주민들, 이웃 주민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셨더라고요. 네. 생일 잔치에 초대를 하기도 하고요. 그 2013년 11월에는 영천 시민들을 초청해서 영화 음악회도 열었다고 하거든요. 또 주민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뭐 장날에 그 주민들이랑 같이 뭐 도가니 사서 술 한 잔도 걸치면서 이야기도 나눴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곳에서 직접적인 연고는 없지만 그쪽에서 이제 그 집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안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시골 분들 입장에서는 대형 스타가 갑자기 데려서 살면은 조금 거리감이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엄청난 스타가 네. 지금 현재 젊은이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위상의 스타였는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높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럼 신성일 씨에 대해서 거의 지금 네티즌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 대스타가 갑자기 우리 이웃으로 왔으니까 정말 지역분들이 놀랐을 것이고 뭐 섣불리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도 받았을 텐데 신성일 씨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통 이제 스타라고 하면 서울에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지역에 와서 집을 지으니까 뭐 별장인가? 뭐 잠깐 왔다 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거기에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거를 하면서 계속해서 뭐 손님들도 저기 팔순 잔치라든가 이런 것도 집에서 다 치르고 그리고 마을 분들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면서 마을 분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뭐 작은 음악회도 하고 또 신정일 씨가 직접 마을 장으로 나가서 지역 분들이랑 같이 또 대화도 나누고 이러면서 지역 분들이 신성일 씨가 진짜 하늘에 떠 있는 별인 줄 알았는데 예. 정말 소탈하고 순수한 분이더라. 아, 우리 지역에서 함께 하실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신뢰를 보였다는 얘기죠. 예. 저는 이번에 가장 주목해서 본 것이 그 묘지를 위치를 집안 마당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눈길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외국에 나가 보면은 묘지가 생활 공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네. 아예 동네 안에도 공동 묘지가 도시 있기도 안에 하고 다 말이죠. 들어와 있죠. 묘지와 생활 공간이 분리가 되질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동묘지가 아예 산으로 간다든지 묘지를 집 주변에 두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신성일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독특한 선택을 하셨는데 이렇게 대스타가 이런 독특한 선택을 하면은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문화 변화에도 또 하나의 그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생활 공간에 묘지를 마련했다는 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주목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행적이 하정필 부산영화제 참석해서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아픈 상태였고 좀 갔다 와서 더 편찮아졌었는데. 예,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 바로 지난달에 참석해서 아주 건재한 모습을 네.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건강하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성일 씨가 그 얼마 전에 뭐 사망했다 이런 소문이 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일 씨 하면 부산국제영화제 당연히 나타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데 안 가면 또 이제 사망설 소문이 나지 커지니까. 않겠느냐. 그러니까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내가 건재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예. 하면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힘들게 참석을 했던 것이고 근데 그 다음부터 건강이 더 악화됐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무리해서 참석했던 것이 이번에 좀 급작스럽게 비보를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예. 엄영란 씨가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